시간은 이제 살아온 얘기 하는 거니까.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옥. 박종옥. 예. 그리고 그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52년생. 50년생. 원래 고향 어디세요? 청주야. 청주. 예. 청산에 오시게 된 건 어떻게 오시게 돼요? 남편을 만나서 예, 그래서 여기 청산에 시집으로 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남편님 고향이 어디세요? 대성리요. 아, 청산면 대성리. 예. 원래 그럼 시집 올 때는 대성리에 살았어요? 대성리에서 1년 살다가 애기 아빠가 수량공사 다니다가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보은의 대동농기계 대리점에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은에서 살림하다가 1년 반 동안 살림하다가 이제 기술을 익힌 다음에 청산으로 들어와서 가게를 내서 대동농기계 가게를. 아니요, LS 농기계 대리점을 옥천 대리점을 하게 됐어요. 농기계 수리를 좀 잘하셨나 보네요, 그죠? 예. LS 농기계 대리점 여기 있었어요? 예. 옥천 대리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거 하시다가 언제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한 8년 동안. 8년 동안 하시다가 예. 그만뒀어요, 그럼? 8년 동안 하다가 몸에 병이 와서 위암이 와가지고 예. 예. 그 이제 막내 6남매인데 예. 막내 여동생이 중장비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계 그걸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애들 아빠가 저 모르게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이상해서 당신한테 돈이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만 주고 보증은 절대 서주지 말자. 옛말에도 있듯이 보증 서주는 자식은 낳지도 않는다고. 당신이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걸 도와주자. 나중에는 동생이 있고 나 재산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저 모르게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거를 안 갚으니까 차업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됐었어요? 그때 포크레인 제일 큰 거 그거를 억이 넘었겠네요. 예, 그걸 보증을 서줘가지고 대리점 그거를 운영해서는 그게 갚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때서부터 이제 인삼밭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10년도에 이제 인삼이 이제 처음으로 수확을 한 거예요. 4년간 수확. 그래서 10년도에 그 빚을 부채를 다 갚고 나면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유럽 여행을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위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가 그 빚을 청산을 못하고 대리점하고 인삼밭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예.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거를 두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막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럼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회장님? 그러니까 61. 회갑 때 거의 네. 돌아가신다. 61하고 저는 이제 59세였어.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네.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큰아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 손주가 둘이 있었고 막내는 이제 산림적 중앙에 이제 거기에 직장을 잡고 아들만 둘이에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집에 아빠가 그렇게 되니까 작은 애가 인삼밭하고 대리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가 지가 직장을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만두고 내려왔더라고요. 뭐 얘네 아빠가 막
시집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응? 엄마 아빠가 있는데 말 한마디 상의 없이 네 맘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다고 내 앞에서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라고 막 얘가 뭐 병원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아빠 나는 아직 나이가 젊지 않느냐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빠는 한번 돌아가시면 되돌아올 수 없는 분이고 나는 앞날이 창창하니까 아빠 나 후회 안 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저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막 다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네 아빠랑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저도 그때는 뭐 살림만 하고 했으니까 인상값이 어디에 있는지 뭐 외상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이제 며칠 앞두고 그 이제 인상밭을 정리를 하고 자연 치유 같은 거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그런 거라도 해보자 하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상밭도 정리도 안 하지 대리점도 정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애들하고 저하고는 눈앞이 캄캄한 거야.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세상을 떴고 그래서 이제 산밭을 작은 아들하고 이제 주말에는 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큰아들 했었어요. 예, 큰 아들 이제 친구들을 주말에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1박 하면서 산밭을 도와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힘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10년도에 첫 수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수학 해가지고 힘의 그 부채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막 이게 농사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대리점도 정리하려니까 영업소에도 이제 거래한 게 있으니까 기계값이라든지 부속값이라든지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집하고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갚지를 않으면 그게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산밭을 해서 갚아야 되니까 너네들도 힘들지만 같이 하자. 그래도 이거라도 아빠가 남겨주고 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산밭을 했는데 산밭을 막 하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 앞에서는 제가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반대쪽에서 일을 했어요. 아들이 저쪽에서 일을 하면 저는 이쪽 반대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네,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 지금 생각하면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쏟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주위 사람들이 지가 그걸 어떻게 해나가려고 감당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눈길이 고에 막 그래서 그래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약하게 봤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어. 보라는 듯이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기로 막 그걸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인부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집은 이제 뭐
새해에 컵라면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식사를 식당에서 시켜가지고 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거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전날 이제 새해를 이제 국수나 수제비를 끓여주려면 그 전날 육수를 내가지고 꼬미를 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로 해서라도 내가 그 인부들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해는 그렇게 해서 가스 같은 거, 뭐 그릇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끓여가지고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째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막 고맙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드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래놓고서 이제 점심 때는 이제 잡곡밥을 막 콩이니 흑미 보리쌀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해서 찹쌀 넣고 해서 미리 이제 해가지고 찌개 같은 거 막 그런 거 반찬 같은 거 다 미리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을 금방 해가지고 드리니까 좋아하시네.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는 인부들을 그 먹는 걸로 해가지고 먹는 걸로 해서 인부를 얻기가 쉬웠어요. 인삼농사는 얼마나 몇 년 동안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삼농사 4년. 4년 하시고 접으신 거예요? 예. 빚 다 갚고? 예, 4년 빚 다 갚고. LS 농기계도 이제 정리하고. 예, 그 농기계도 다 정리하고. 아이고 2014년도에 다 정리했겠네. 15년도 정도에. 예. 아 그리고 이제 임대를 놓으셨군요. 인삼농협에.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임대를 놓고. 아이고 그나마 좀 4, 5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좀 편하게 조금 됐네요, 그러면요. 예. 그래도 이제 살아있을 때는 여행 같은 거를 좋아해서 동남아 막 해외여행 처음에 이제 막 저거 됐을 때 그때 이제 해마다 이제 대리점들 사장님들하고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국내 애들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추억인 거예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계절이 되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시니어 무대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시니어 모델 한 거는 이제 3년. 3년? 어떤 계기를 하시겠어요? 여기 찌른 건강은 옆에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4명이 남았다고. 4명 남았다고 빨리 접수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친지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키 작아서 안 한다, 뚱뚱해서 안 한다, 용맵시가 안 나서 안 한다, 옷이 없어서 안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자체로 시니어는 직업적인 뭐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이가 내가 50대가 넘었으면 그게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거니까 같이 해보자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 시작했는데 아가씨 쪽에 제가 이제 이 의상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뉴스타일 양재 학원을 수료를 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아, 이쪽 되셨구나.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자가 기술업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생활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산다고 막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막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저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니어 모델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분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 모델 어떤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러셨어요? 예.
어느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가고 싶은데 서울을 가려면 제가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차도 없고 여기 학교를 또 나가고 하니까 서울 가면 또 1박 2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학원 또 거기 가서 숙식을 해야 되면 한 1,200씩 지출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서 워킹 연수 같은 거 해야지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상 의류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옷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옥천에서 교수님이 이경영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대덕대학교 시니어 모델 평생 학습원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초급반을 수료하고 중급반 제가 수료를 못해가지고 아직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매니아반까지 가서 매니아반까지 가서 그래도 전문적인 모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픽업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산책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매일 이제 걷기 운동. 예, 걷기 운동하고 이제 꾸준히 하체에 힘을 길러줘야 되니까. 야, 모델. 예, 이제 5시쯤 가면 걷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10시 반쯤이면 다 끝나니까. 아, 아침 10시 반이면 끝나요? 예, 10시 반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거울 보고 워킹 연습하고 자세 같은 거.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8시 반에서 2시까지. 2시간? 예. 아, 2시까지? 2시까지. 아, 그럼 5시간. 아, 5시간.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제가 방역으로 들어갔어요. 방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방역은 이제 끝나니까 저기 환경관리사가 필요한데 여사님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제가 여기 학교에 발을 디뎌놨으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행정실도 너무 좋으시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사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벚꽃길이 청산의 공기도 좋고 벚꽃길이 운동하는도 너무 좋고 주변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좋고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을 하고 평소에도 옷을 좋아해서 옷을 이것저것 이렇게 잘 즐겨 입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대회에 이제 나가고 할 때는 촬영 같은 거 입고 할 때 이제 그때는 거울 앞에서 집에서 옷을 이렇게 미리 이제 코디를 해서 입고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촬영 나갈 때는 그걸 미리 탁탁 해놓고 하니까 그날 막 우왕좌왕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나갔을 때 그냥 꺼리낌 없이 옷을 착착 입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